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거입니다. 자, 드디어 봉투 모의고사 10회. 여러분들 저와 함께 기나긴 시간 공부 열심히 해주시느라고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로 오늘 봉투 모의고사 마지막 10회 유종의 미를 끝까지 열심히 해서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저와 함께 이렇게 달려오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 합격을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죠. 합격이라는 배에 저와 함께 같이 합격이라는 고지를 향해서, 합격이라는 섬을 향해서 같이 가십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합격하셔도 정말 멋진 계리지 공무원이 되셔가지고 우리나라 이 우정사업에 큰 공헌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각 시대 승려와 그의 사상이나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1번 원효.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였으므로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화엄사상. 의상이죠. 의상. 2번 도선. 자신이 돌아본 인도와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의 풍물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이거 해초죠. 해초. 3번 의상.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 이거 뭐예요? 원효죠. 원효. 4번 의천. 선과 교학의 근본이 있어 둘이 아니다는 정해쌍수. 정해쌍수 진울이고요. 진울.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 선수행 노동에 힘쓰자. 네, 수선사 결의를 제창했습니다. 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2번 문제. 다음 글의 입장에 따른 역사 연구 방법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 랑케의 주장을 따른 역사 연구다. 역사가는 자신을 죽이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일어의 괴시테. 발음하기 힘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말에서 나온 명사이다 랍니다. 객관적인 어떤 그런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내용이죠. 1번 고려를 중세사회로 보는 근거를 찾기 위해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를 비교하였다. 역사가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 고르시면 안 되고. 2번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의 무역항해 당항성에 가서 토성의 기회를 측정하였다. 이건 뭐 사실만 나타나는 거니까. 3번 고려시대 관료 중에서 과거 합격자와 문음으로 등용된 사람의 명단을 정리하였다. 네, 이것도 역사가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리가 없어요. 4번 돌무지 무덤이 서울 석촌동 고분과 만주의 장군청을 비교하였다. 네, 이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3번 고려시대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유락, 산학 등 기술학은 해당 관청에서 교육했다. 아이고 아니에요. 이건 조선시대 가서죠. 여러분들 기술학부가 따로 있었습니다. 네, 국자감에 따로 있었죠. 네. 3번 그러니까 유학부, 기술학부 따로 있었습니다. 2번 최충의 구제학 등은 사학의 융성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그렇죠. 3번 칠제와 양형고는 국가의 관학진흥체계의 일환으로 성립되었다. 그렇습니다. 예종 때. 4번 성종은 국립대학인 국자감을 설립하여 유교적 정치 이념을 뒷받침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4번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 3대 원칙. 이거 아주 중요한 거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뭐 이건 뭐 나머지 안 읽어도 됩니다. 1972년에 7.4 남북 공동선언이죠. 정답 1번. 자, 5번 1987년 6.29 선언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6.29 선언은 당시 집권 여당인 민정당의 항복선언이죠.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해서. 1번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특별법 제정. 네, 이게 있었긴 합니다만 큰 의미는 아니에요. 2번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천명. 3번 자주평화 민족대달경의 통일정책 마련 7.4 남북공동성명이고요. 4번 5년 단임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 네, 요거가 가장 큰 의미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제가 해설에 6.29 선언 전문을 기록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미국과 소련의 냉전을 심화시키고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시키게 된 선언은 냉전 심화시키고 한반도 분단을 고착시키게 됐습니다. 카이로 선언에서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을 했던 것이고요. 포츠담 선언, 이것은 그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죠. 트루먼 독트린. 트루먼 독트린은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동유럽이 계속 공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셜 플랜, 즉 미국 애들이 이 서유럽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줬죠.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화를 대비해서 미국이 지원을 해주겠다. 1947년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일환으로 우리나라도 지원을 받습니다. 네, 이거 맞는 얘기고. 자, 닉슨 독트린. 닉슨 독트린은 69년도에 닉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베트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베트남 전쟁이 한참일 때 뭐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닉슨이 독트린을 하면서 그러니까 약소 국가들의 문제에, 특히 이제 아시아에 해당하는 약소 국가의 문제에 미국이 이제 앞으로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때 그러면서 당시 공산주의 국가였던 중국을 방문했었죠. 그러면서 냉전 완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7번. 고려 시기는 대외 무역이 매우 발달했다. 고려 시기에 대외 무역을 설명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 1. 예성강 어귀의 병난도는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네. 2. 대외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일본이었다. 이거 무슨 일본이에요? 고려 시대 때는 이상하게도 일본하고는 잘 무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비중은 어디입니까? 송나라죠, 송나라. 3번. 대성무역에서 고려의 종이와 먹은 중요한 수출품이었다. 그렇죠. 4번. 아라비아 상인들은 고려에 와서 수은, 향로, 산화 등을 팔았다. 네. 정답 2번. 자, 8번. 15세기 조선사회의 일반 농민이 부담한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 15세기 조선 전기죠. 1. 조선 제도는 이 시기에 그 조선의 제도 이 시기에 전분육등법 연분고등법으로 바뀌고 조세 액수도 바뀌었다. 수치제도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조선제도가 아니라 조세제도네요. 조세제도. 오타가 났네요. 세종 때. 맞는 얘기죠. 2번. 곡물은 전세보다 납부하기는 어려웠지만 부담은 적었다. 이거 곡물이 특산물이었잖아요. 부담이 제일 컸어요. 사실은 특산물 내는 게. 네, 틀렸고. 3번. 군역은 군인이 복무하는 전군과 이 비용을 보전하는 보인으로 나누어 부담했다. 네, 그렇죠. 4번. 이것이 이제 그 16세기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군대에 안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방군수포제, 대립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것이 이제 법제화가 되면서 군적수포제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4번. 쌀과 콩으로 내는 조세에 더하여 군역과 요역, 공납의 의무가 주어졌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9번. 조선 전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의 편리를 위해 수령원주로 자기 출신지에 임명됐다. 이거 아니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상피제죠. 상피제. 피하는 거예요. 자기 출신지 피하는 거예요. 2번. 중앙군은 오위 체제, 지방군은 진관 체제. 네, 그렇고요. 3번. 유양소에 향리를 두어 수령을 보좌하도록 했다. 유양소에 향리를 왜 두어요? 유양소는 그 지역에 있는 양반들의 집단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4번. 우수한 관리 양성을 위해 향교에는 양반 자제만. 중등교육교는 향교는 일반 농민들의 자제도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10번. 가야 연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철의 생산과 중개무역으로 발전하였다. 그렇습니다. 2. 5세기경 고구려 신라의 압력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렇죠.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남하하게 되면서 금관가야 체제가 무너지게 돼버리는 것이죠. 3번. 처음에는 대가야, 후기에는 금관가야, 맹주국이 됐다. 천만의 말씀. 처음에 금관가야, 후기에 대가야. 4. 중앙집권 체제로 정치적 발전을 이룩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 자, 11번. 다음은 일제시대 식민주의 사관을 간략하게 정리한 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억. 조선시대 당장에서 비롯된 파쟁의식과 분열주의는 한국인의 독특한 민족성이다. 니은. 한국의 역사 발전은 정체되어 개항 무렵의 조선은 일본의 10세기 상황과 비슷하다. 디귿. 한국의 역사 발전 과정은 주체적인 역량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외세 간섭에 좌우되었다. 자, 이게 이제 파쟁의식, 그래서 당쟁, 그래서 너희들은 맨날 당파 싸움한다. 이런 거, 당파성.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정체되어 있다. 정체성. 그 다음에 주체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타율적으로 이렇다. 타율성. 이런 것들을 이제 얘네들이 식민사관으로 했었죠. 1번.
신민사학자들은 조선 왕조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기억에서 찾고 있다. 기억에서, 당파성에서. 네. 그 다음에 2번, 니은이 뭐죠? 정체성. 한국에 대한 시민 통치가 한국을 위해서라도 유리하다는 논리로 발전하였다. 그렇죠. 이것을 비판한 사람이 여러분들 백남원 선생님이에요. 마르크스 유물론 기억하시죠? 자, 3번, 디귿에 대한 반론으로 한반도와 만주가 하나의 역사적 단위로 발전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이것이 이제 만선사론인데, 보기 3번에 만선사론인데, 만주와 조선이 하나다, 하나의 문화다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끔찍이 싫어하죠. 이 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진족들이 많이 살고 있고 청나라. 예, 그러니까 만주는 만주고 우리는 우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식미사관이에요. 예, 식미사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식민사관인데 디귿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한 게 식민사관이야? 그래서 반론으로. 가만 있어봐. 디귿에 대한 반론으로 그쵸. 예, 제 말이 맞네요. 네. 이걸 반론으로 제기하면 안 되겠죠. 4번, 기억니은 디귿의 주장을 결집하여 편찬된 책으로 조선사 편수회에 조선사를 댈 수 있다. 조선사 편수회가 좋은 단체예요? 아니죠. 어용단체, 조선총독부 산하에 있는 그런 친일단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 유물들은 한반도 전역에 걸쳐 발견되고 있다. 이 유물들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세영동금, 잔무늬 거울, 청동 거푸집. 자, 요것이 한반도의 독자적인 어떤 청동기 문화를 반영해 주는데 나타났던 시기는 후기 청동기에서 초기 철기 시대에 나타납니다. 1.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청동기 문화를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다. 네, 그렇고요. 2번, 몽골, 시베리아와 동일한 유물로 청동기가 전파된 지역을 알 수 있다. 아니죠. 네.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으로부터 청동기가 전래됐으면 알 수 있다. 이건 더더욱 아니죠. 4번, 세영동금은 만주에서, 잔무늬 거울은 일본에서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독자적이라니까 무슨 네,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3번, 고려와 조선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제도. 1. 공음전은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으로 농공하여 지급하였다.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이 공음전이에요? 아니죠. 고려시대의 문벌귀족의 기반이죠. 2번, 전시과에서 지급된 과전은 토지의 수조권만 준 것이다. 네, 당연히 수조권만 주죠.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에요. 3번, 과전법은 관품과 임품을 고려하여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전지와 시지를 주는 거 전시과입니다. 전시과. 이것도 관품과 임품을 고려하여 전지와 시정 전시과 얘기하는 거죠. 4번, 수신전, 훈량전 등으로 지급된 토지는 세습이 불가능했다. 이거는 세습이 가능하죠. 과전에서.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4번. 다음 고대의 불교 승려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장은 신라의 젊은이들에게 세수고개. 이게 원강이죠, 원강. 예. 자장은 황룡사 구축 목탑을 지을 것을 선덕 여왕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원효는 대승기신론소와 금강산매경론을 저술했다. 이거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원칙은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했다. 원칙은 화엄사상 교단을 형성했다. 교단.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원칙은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아니죠. 화엄사상은 누구예요? 의상이죠. 리을. 의상은 아미타 신앙과 함께 관음신앙을 이끌었다. 그렇죠. 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럼 아까 맞는 얘기 이거 니은니을이네요. 니은니을 정답 4번. 네, 4번. 그래서 남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죠. 예, 나무와 아미탑을 강조했던 것을 이제 원효. 그 다음에 이제 관음신앙을 강조했던 것은 이제 의상이었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아유, 길어요. 다음 자리와 관계 깊은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대저, 정치하는 요령은 그 강이 하나 있고 그 목이 10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고 뭐가 있대요? 강이 있고 목이 있대요. 강이 하나 있고 거기에 이제 파생된 10개의 목이 있다는 거죠. 강이란 것은 체인이 정치를 하는 본령이요, 목이란 것은 용인이 정치를 하는 법입니다. 정치를 마련하는 법입니다. 일강이란 무엇을 이름인가? 군주의 마음가짐입니다.
서정의 번잡함과 만민의 수요가 많음에도 칠한 휴척의 깃들은 군주의 마음에 근본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군주의 마음. 그런 까닭으로 군주의 마음이 바르면 만사가 다스려지고 인심이 순하여 화기가 돌며 군주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만사가 배루되고 인심이 순하지 못하여 악기가 올 것이니 필연적인 이치입니다. 군주의 마음, 군주의 마음. 이건 뭐라고 부를래요? 군주가 공부해야 되는 학문? 성학이죠. 이게 성학 군주론이에요.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회제집이라고 나왔죠. 회제집. 네. 회제집. 이 회제집이 바로 누구냐면 이연적입니다. 이연적. 회제가 이연적의 호예요. 강목.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쳤죠. 요 강과 목으로 나눠서 역사기술했던 것이 강목체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동사강목이죠. 안정복. 요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어찌됐건 동사강목이 여기에 관계된 건 아니니까. 그럼 이연적이 성학 군주론을 지었는데 이 사람은 뭐 주리론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영향을 줍니까? 이황에게 영향을 주는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 여기 나와 있나?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 기니까. 옛날 성인이 왕위에 있을 적에 하늘을 본받아 정치를 하게 되니 마음이 정대 광명하여 천리의 공에 순수하고 인욕에 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미한 데서부터 현저한 데로 이르게 되고 안에서 밖으로 미치게 되고 밝고 환하여 사욕 사심의 가림이 없었으므로 기강이 위에 서고 교화가 아래에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임금의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요령도 반드시 학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임금이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학문, 그래서 성학이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연적은 성학 군주론을 거론하였다. 맞습니다. 10세기 중엽 이후 이왕과 이의에 이르러 두 경향의 성학 군주론이 일어났다. 그렇죠? 이왕은 성학 10도, 이의는 성학 집요. 디귿. 정치의 성패와 인생의 향방은 군주의 일심과 마음가짐의 여에 달린 문제로 본다. 그렇습니다. 군주가 성학을 익혀 성인 군주나 현철 군주가 될 것을 요구하는 정치 운영론의 성격을 지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쪼는 거죠. 쪼는 거예요. 당시 사림들은 이 왕도 정치를 강조했기 때문에 임금을 엄청 쪼아요. 네. 얼마나 임금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다음은 해방 후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이다. 시기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해방 후에 일어났던 일이죠. 반미족행위 처벌법 제정,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선인민공화국 선포,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7원칙 발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연도만 볼게요. 맨 처음에 뭘까요, 여러분들? 맨 처음에 이게 맨 처음이죠. 우리가 광복되고 나서 바로 직후에 1945년 8월에 여운형 중심으로. 자, 그다음에 막 분열돼가지고 막 서로 막 치고받고 했어요. 그래서 막 분열돼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이제 뭉치자. 그래서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가 뭉쳤습니다. 여운형과 김규 선생님 46년도 좌우학작 위원회. 근데 이제 뭐 이것이 뭐 별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한만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죠. 1948년 언제요? 8월 15일이죠. 그리고 이제 바로 뒤이어서 반미족행위 처벌법이 제정이 되죠. 물론 이것도 뭐 실패로 끝났습니다만. 순서별로 골라라.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 예, 정답 2번. 자, 17번. 해방 직후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삼상회의에서 뭐 했죠, 여러분들? 미국, 영국, 소련의 외상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을 4기국이 5년간 신탁 통치를 할 것과,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문제, 임시정부가 여기 김구의 임시정부가 아니고 진짜 정부를 세우기 위한 그런 임시정부, 그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미국과 소련 너네들이 열심히 하거라 해서 미소공동위원회 그거 설치를 여기서 합의봤던 것이죠. 1번.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5년 이내를 기한으로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 신탁 통치할 것을 결정했다. 그렇고요. 2번. 우익 세력은 신탁 통치 반대했다. 네. 3번. 소련이 4개국에 의한 신탁 통치를 먼저 제시하여 이에 동의했다. 이게 틀렸어요. 미국이 먼저 했어요. 미국이 먼저 했습니다. 4번.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실천하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가 2차례 열렸지만 결국 실패했다. 네. 정답 3번이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그 미국도 치명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좀 있어요. 그렇죠? 고려태조 왕건이 제시한 훈요 10조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게 유훈 통치죠. 유훈 정치. 그러니까 유언을 남기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앞으로 정치하거라. 1. 연등회와 팔관에는 주신을 함부로 가감하지 말도록 하였다. 네. 2. 도선의 설에 따라 건립한 사원 이외에는 함부로 사원을 창건하지 말도록 하였다. 네. 도선 대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죠? 3번. 권한에 대한 경계를 강조했다. 네. 4번. 서북인의 등용을 경계했다. 아니죠. 차령 이남, 그러니까 후백지 사람들, 이걸 경계했던 것이죠. 서북인의 등용을 경계했던 것은 언제예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난이 일어났잖아요. 조선 후기 19세기 전반에 홍경래의 난, 이것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자, 19번 문제 갑니다. 이것도 되게 길어요. 다음 가나 자료와 관련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가.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이옵니다. 강화가 이루어진 뒤에는 저들이 상륙하여 서로 왕래하고 또는 우리 지경 안에서 집을 짓고 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강화하였으므로 거절할 말이 없고 거절할 수도 없어서 내버려 두면 재물이나 비단과 부녀자들을 빼앗는 일을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도대체 누가 능히 막겠사옵니까? 강화를 했대요. 강화. 그래서 이 강화 반대론입니다. 누구의? 최익현의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 그래서 외놈들하고 서양놈들하고 똑같다. 외양일체. 강화 반대 이거고요. 그 다음 상소 보겠습니다. 자, 무릇 계열한 인간의 온갖 만물이 가장 아름다운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일컫는데 계화에는 인륜계와 학술계와 정치계와 법률계와 기계계와 물품계화가 있다. 인륜계화는 천하 만국을 통하여 그 동일한 규모가 1000만 년이 지나도 장구함이 변하지 않거니와 정치 이하의 여러 계화는 시대에 따라서 변개하기도 하고 지방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 그런 거로 옛날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맞지 않으며 저쪽에는 좋지만 이쪽에는 좋지 않는 것도 있어. 곧 고금의 형세를 살피고 피차 사정을 비교하여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는 것이 계화의 대도이다. 유길준이죠. 유길준의 서유견문. 그 서양을 돌아다니고 와서 쓴 책이에요. 서유견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계화론이죠. 계화론. 자, 기억. 가는 이양로가 쓴 화서집의 일부 내용이다. 최익현이죠. 니은 나의 저자는 한반도가 중립지대가 되어야 한다는 중립론을 썼다. 그렇죠. 유길준. 우리가 이제 그 갑신정변 이후에 유길준하고 독일의 외교관인 부들러가 우리나라 중립론,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을 했었죠. 디귿. 가의 주장은 위정척사운동의 전개를 이어졌다. 그렇습니다. 리을. 나의 주장에 근거하여 조선 책략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조선 책략에 대한 비판. 이거 유길준의 서유견문은 한참진데. 그렇죠? 조선 책략은 김홍집이 2차 수진사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니은과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 지금 호남지방 인민의 형편을 보면 평균 100호 중에서 남에게 토지를 주어 소작료를 받아먹는 자는 불과 5호이고 자기 땅을 경작하는 자는 25가량이며 지주 땅을 경작하여 소작료를 바치는 땅은 10호나 된다. 이 지문도 굉장히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평균 100호 중에서 남에게 토지를 주어 소작료를 받아먹는 자는 불과 5호, 자기 땅을 경작하는 자는 25호, 지주 땅을 경작하여 소작료 받는 건 70호. 소작료가 훨씬 많죠. 여유당 전서 누구의 저서예요? 정약용이죠.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들 많이 나와요. 여기에서 증가한 호는 무슨 호냐? 그러면 양반호예요. 양반호란 명칭이 없는데도 그냥 양반호예요. 왜냐하면 조선 후기니까 조선 후기에 늘어난 신분층들이 양반이죠. 근데 양반들이 몰락한 양반들도 많이 있고 족보 위조 호족이라든가 족보 위조해가지고 된 양반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옛날에는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놈들도 많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어쨌건 이 글의 저자 관계 깊은 것. 1. 결부제 폐지와 경무법 실시를 주장하였다. 아주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거 결부제 부라는 건 결과 부예요. 결과 부. 결. 일결당 그 다음에 그 밑에 단위가 부예요. 토지 면적이죠. 토지 면적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걸 결부제. 경무는 수확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유영원이 주장한 거예요.
이거 왜 주장했냐면 토지 면적에 따라 이제 세금을 부과합니다. 토지 면적에 따라. 근데 이미 결부법을 하고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3등급으로 나누었다가 세종 때 6등급으로 나뉘어 있었죠. 근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뭐가 다릅니까? 그 토지 면적을 재는 그 뭐라 그러죠? 도량액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좀 많이 걷게 되고 어느 지역은 좀 적게 걷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돈 있는 놈들, 좀 힘 있는 놈들이 은결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분명히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겨놓는 토지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부정부패가 있으니까 결부법 폐지하자. 그리고 경무법 수확량을 전체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수확량이 아니냐. 유영원의 주장이고요. 2번 농업 발전을 위해 동전 폐지론. 이게 이익의 얘기입니다. 동전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전황이 나타나게 되고 농민 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익이 주장했던 것이고 3번 자양농을 육성하기 위한 한전제 역시 이익이죠. 4번 채소, 약재, 담배 등 상업적 농업 육성을 주장하였다.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맞는 얘기고요. 여러분들 그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의에서도 이론서에서도 정약용을 엄격히 구분한다면 중농학파로 보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정약용은 시학을 집대성한 사람이죠. 중농적인 입장도 폈었고 중상적인 입장도 폈었고 의학, 법학, 심지어 법의학 뭐 셀 수가 없어요. 모든 분야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저서와 그 식견을 가지고 있는 학자가 바로 정약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문제의 정답은 4번이고요. 이제 마무리를 줘야 되겠네요. 네. 마무리 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봉투 모의고사 10회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 가지고 시험장에 당당하게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실력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꼭 합격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